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신림에서 친구랑 같이 고기를 먹고 2차 가기 전에 편의점 들렸다고 골목으로 나왔는데,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던 여자분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지, 다리 예쁘네. 한 번만 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이 너무 노골적이었고 여자분 표정이 그 순간 탁 굳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0대 남자 2명이 거의 동시에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할아버지 앞을 딱 바꾸셔서 목소리를 바로 올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한 명은 손까지 틀었습니다. 진짜로 머리통을 칠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심장이 내려앉았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동네에서는, 이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걸 눈앞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이 특별히 정의감 넘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상황을 빨리 끊는 협동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누가 무너질 것 같으면 누가 받쳐줍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웨덴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7년 살았고요. 한국어도 혼자 배웠는데 지금은 호주에서 온 지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오히려 한국의 규칙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호주에서는 많은 일이 각자 영역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변한 만큼 느린데, 한국은 반대로 위기 때는 너무 빠릅니다. 그 속도가 사람을 살리는데 그 속도가 사람을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 규칙이 좋은 쪽으로만 폭발하는 장면을 제가 또 본 게 지하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2호선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공기도 답답하고 다들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계단에서 어떤 아저씨가 발을 헛디뎌서 뚝 굴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자란 몸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건드렸다가 더 다치면 어떡하지? 뭐 법적으로 엮이면은 어떡하지? 괜히 나섰다가 나가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도 몸이 늦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한국은 진짜 달랐습니다. 정말 1초도 안 돼서 사람들이 몸은 먼저 나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서 머리를 받쳐놓고, 어떤 남자는 구급차 불러주세요 이렇게 소리쳤고, 뒤쪽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길을 열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멍해졌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딤불처럼 움직여서 이게 한국이구나 바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별을 맞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잠깐 멍뚱이 서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좀 비켜주세요. 지금은 방해돼요. 욕도 아니고 막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살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크게 틀렸냐면은, 한국에서는 도움이 선택이 아니라 잡녀가 기분이라는 걸 너무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잡녀를 못하면은 좋은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는 빠져야 합니다. 그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만큼 상황을 빨리 살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바람을 막아주고 사람들은 지나가게 길을 안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냥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살려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움직이게 못하는 순간에는 내 자리가 아주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 다음 단계는요, 그 규칙이 더 날카롭게 보이는 사건이 도둑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신림이었고요. 밤에 술 마시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갑자기 도둑이야 도둑이야 누가 멈춰 라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지갑을 들고 튀었고 사장님은 바로 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부터가 정말 한국이었습니다. 길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붙더니 순간에 10명이 됐습니다. 앞에서 누가 맞고 옆에서 누가 잡고 뒤에서 누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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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누가 경찰도 전화를 합니다. 그 장면이 영화처럼 끌려가니까요.
저는 잠깐 멈춰서 보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소름이 돋는 말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저 외국인도 잡아! 한패일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외국인을 미워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던 건 그 말이 도움이 아니라 속도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가장 빠른 분류를 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협동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그렇게 팀이 형성되는 순간 기준도 같이 생깁니다. 기준 아니면은 변이 되고 기준 바뀌면은 위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손을 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순간 주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게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요. 말 한마디로 변이 되고 말 맡기면 오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도 감이 오실 겁니다. 한국의 장점은 같이 움직이는 속도인데 그 속도가 좋을 때는 사람을 살리고 나쁠 때는 사람을 압박합니다. 이 구조는 길거리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전 한국에서 일도 했고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 여기 채널에서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주변 친구들 회사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 오늘 기분 안 좋다. 한마디면은 팀 전체 공기가 바뀝니다. 누가 실수하면은 그 사람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옆자리까지 같이 굳습니다. 그래서 다들 더 빨리 맞추고 더 빨리 눈치 보고 더 빨리 수습합니다. 이게 한국을 세계 탑급으로 만든 힘입니다. 속도, 책임감, 퀄리티 이건 진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호주 와서 더 확실히 느낀 게 바로 이거입니다. 여기 각자 일만 하면 되니까 편한데 위기 때는 느립니다. 한국은 위기 때 빠릅니다. 원래부터 같이 움직이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생깁니다. 같이 움직이는 사회에서 사람은 언제 혼자 숨 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질문을 2020년에 아주 가까운 사람 때문에 진짜로 맞닥뜨렸습니다. 제가 진하게 지내던 한국 친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진짜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농담도 잘하고 술자리에서도 분위기 뭐 띄워오고 다 그냥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집에 들어가면은 숨이 막힌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전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어서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팀이 나를 잡고 집에서는 가족 기대가 나를 잡고 밖에서는 시선이 나를 잡아요. 근데 다 착한 거야. 다들 나를 위해서라며. 그래서 더 미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협동이 어떤 사람에게 따뜻한 안정망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빠져나갈 둠이 없는 그물이 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쟁겨주는 말이 강한 아래는 힘이 되는데 약한 아래는 감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연락 안 봐? 요즘 표정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조용해? 걱정이라는 걸 아는데 그 걱정이 숨을 더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제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했습니다. 헨리야, 오늘 그냥 옆에만 있어줘.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서 물을 사고 집 앞까지 같이 갔습니다. 집 앞에서는 그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도 웃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모든 무게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처음 신림 골목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 남자가 왜 그렇게 바로 들어갔는지요. 한국은 아직도 누가 괴롭힘 당하면은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가 쓰러지면은 누군가는 달려가고 누가 피해를 당하면은 주변 같이 움직입니다.
전 호주에 살면서 그게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저거 저 사람의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가요. 한국은 완전 다릅니다. 따뜻함이 말로만 안 끝나는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만드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규칙이 의무가 되고, 의무가 압박이 되고, 압박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 친구를 통해서 봤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불안해서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외국인 친구구나. 그 친구 요즘 좀 위험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도 알고, 회사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걱정했습니다. 다들 말을 했습니다. 힘내라. 괜찮냐? 술을 한잔 하자. 문을 열렸는데 눈이 빨갰고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더 많은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쉽시다. 그러자 그 친구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충격입니다.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이 너무 열심히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는 손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은 더 숨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을 딱 이거입니다. 한국의 협동은 보물입니다. 위기 때는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몸이 먼저 나가는 사회, 이건 정말 귀합니다. 뭐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스웨덴에서 자랐고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지만 그 보물은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오래 지키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용기만큼이나 비켜주는 지혜도 같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짐으로 끌려들려서 긁고 가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날은 그냥 옆에서 조용히 서주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한국의 강함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린 골목에서 그 두 남자가 할아버지 앞을 막았던 이유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동네니까요. 한국은 아직도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따뜻함이 실제로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숨 막히게 하는지까지 보이게 되면은 한국이 더 깊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길에서 뭐가를 보게 되면은 그냥 구경꾼으로 남을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일지, 그 선택이 결국 사람을 만들고 사회를 만듭니다.